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0, 재개발 투자 불분나. 이미 붙었는데.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흥부님이. 네. 초기가 지금 많이 불붙어 있어요. 네. 초기 재개발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0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6월 21일이었죠.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임차 시장을 좀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이랑 한번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두 번째 계약을 맺을 때 네. 5% 이내에서만 올리면 상생 임대인이라는 배지를 딱 가슴에 달아줘요. 네. 그리고 상생 임대인이라는 배지를 딱 달면 네. 임차를 2년을 넘게 준 다음에 매도를 하면 네. 매도 당시에 내가 1주택만 갖고 있었을 때 네.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어. 아주 기가 막힌 제도지요. 네. 근데 이제 요게 두 번째 계약,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랑 먼저 계약을 맺고 두 번째 상생 계약을 맺을 때 네. 요 계약이 2024년 12월까지 맺어야 되니까 네, 요 날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지속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2024년 몇 월이요? 12월 31일일 거예요. 네, 네. 12월 31일. 그러니까 두 번째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은 올 연말까지가 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내가 임차 계약을 해야 2년 뒤가 되면은 2024년 12월 31일. 어차피 4년, 한 번 연장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 연장,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임차 계약을 맺고 두 번째 임차 계약을 해야 내가 상생 임대인이 되니까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거가 보면 올해 12월 달까지 내가 뭐 갭 네. 투자를 하건 뭘 하건 임차인이랑 올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계약을 할 때 상생 임대인이 돼서 2년이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갭을 끼고 사면 네. 그 사람의 전세 만기가 내년이면 네. 이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돈을 줘서 내보내요. 그게 지금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 네. 막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웃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보다는 더 훨씬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임차 만기가 올 12월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인 거고. 네. 그냥 그거는 그냥 뭐 내가 연장 계약을 하고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네. 만약에 지금 내가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임차 만기가 내년이다. 그럼 웃돈을 줘서 내보내고 전세를 새로 세팅하고 2년 뒤에 상생 계약을 해서 비과세 받는 점.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새로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웠어요. 네, 2022년 7월에 비웠다고 했을 때 7월에 지금 비웠어요. 네. 첫 임대가 들어오면 이 사람 2년 뒤면은 2024년 7월일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어차피 상생 계약이 아니라 그 2+2로 내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2026년까지 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럼 들어서 상생 계약이 되려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2022년 12월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12월 안에만 최초 계약을 해버리면 네. 그 다음 만기는 앞으로 2년 내에 돌아올 거잖아요. 2024년 이후에 돌아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내가 5%만 올리면 근데 그때 내가 갱신권 사용 여부랑 상관없이 갱신 하더라도 5% 이내만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 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주거 환경이 노후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는데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재개발 쪽 투자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되게 이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갱신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5% 이내에만 올리면 돼요. 갱신권과 관계없이. 예, 맞습니다. 신규든 갱신이든 관계없이. 관계없구나.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네. 주택임대 사업자 있죠? 네네네.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혜택이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대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바로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네. 주택 시장에 전세나 월세 물건 내놔라 그겁니다. 그렇죠. 그건 거예요. 그걸 네. 통해서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네네. 무주택자다. 무주택자인데 내가 모아놓은 자금에 맞춰서 네. 저는 뭐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그냥 조합설립 인간한 재개발 사업장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네. 초기 재개발 쪽에 접근을 하셔도 되고 이게 다주택자도 적용을 해주거든요. 네. 다 처분을 하면 그쵸. 그러면 내가 그냥 좀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좀 네네. 흔히들 말하는 못난이, 네. 못난이를 좀 몇 개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요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좀 서울 핵심지 재개발에 진입을 하면서 네.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비과세 전략을 갖고 가는 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1주택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1주택만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인 경우에 상생임대인을 했을 때 나머지 다 처분하고 나서 이거 마지막에 최종 처분할 때 얘를 내가 임대로 주던 거래도 얘 비과세 해준다. 맞아요. 이거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최종 1주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막 핵심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생 임대인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네네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갖고 있는 사람은 네네.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팔기 전에 내가 실고주한 물건이 있어. 네. 근데 실고주한 물건이 오랫동안 실고주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그 양도 차익이 커라고 한다면 상생 임대인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생 임대인을 받으려고 했던 그 물건을 매도를 하고 네. 실고주 물건은 제일 마지막에 비과세하는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통기획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네네. 이 신통기획이 뭐예요? 그 네.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그러니까 게 제가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신통기획을 사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거거든요. 아, 신통기획이 어떤 뭐 그 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이 된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재개발 투자한다 그러면 기존 주택들이랑 이거 그 뭐야 가격 봐가지고 네. 프리미엄이랑 네. 이거 권리가액 뭐 이런 거 뭐, 봐가지고 그렇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있으면 그거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통기획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은 그냥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고요. 네네. 다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막 매스컴에서 보면 신속통합기획 그래서 이게 뭐 뭔가 대박을 낼 것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네. 사실상은 되게 리스크가 높은 투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가려면 네.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잡고 어디를 재개발할지를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기본 계획을 잡고 구역을 지정할 때까지 이게 대략 한 5년 걸렸거든요. 이걸 2년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신속통합계획은. 그게 하나 네네. 있고. 신통기획도 다 똑같이 민간 구역 지정되고 재개발이에요. 뭐 네. 조합 설립인가 나고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사업 시행 한다고 관리처분 나고 그게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재개발이네요. 재개발이에요. 그 이름만 신통이라고 붙인 거네. 그렇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까지를 짧게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사이에 뭐 네. 교통 영향 평가, 뭐 맞아, 문화재 맞아. 영향 평가 그런 네. 건축 심의 이런 영향 평가를 많이 받는데 계속 바꾸 맞잖아요. 계속 바꾸 맞아. 네. 하나 넣으면 바꾸 맞고. 근데 옛날에는 이 영향 평가를 개별적으로 넣었어야 돼요. 신통은 이걸 그냥 합해서 통합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절차만 간소해지는 거지. 네. 일반 민간 재개발은 똑같아요. 저 지금 갖고 있는데 건축심의 받고 있거든요. 좋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거 안 되더라고. 그 사업 시행이 되게 뭐 이번에 난다 그랬었는데 올 하반기까지 난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 왠지 느낌 오는데 어디실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게 뭐 제가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신속 통합이잖아요. 네. 그럼 통합은 절차를 통합해서 신속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속도를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속도가 나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속도가 나면 새 아파트 들어오겠지. 네. 그래서 매수 심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매수 심리 들어가서 거리가 늘어나면 가격 상승할 거 아니에요. 와, 돈 되네. 네. 그래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정말 빠르냐거든요. 그게 빠르냐? 맞아요. 예. 진짜 빠르냐인데 네.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 빨라요.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요.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이 작년 12월 28일 날 발표났거든요. 네. 제가 그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구역, 미선정 구역 해가지고 30곳 넘게 그 임장을 갖고 그 네. 각 자치구 담당자랑 다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내년 하반기에 구역을 지정해 주려고 5년 걸리던 거 네. 정말 2년 안에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통기획이 더 넓어요? 그냥 뉴타운보다 더 넓어요? 아니, 훨씬 작죠. 훨씬 작죠. 훨씬 작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한 어느 정도 돼요? 넓이가? 신통기획이라 그러면 신통기획 그 되는데- 면적, 예, 대지 면적? 예. 대지 면적이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보면 네. 좀 희한하게
8.5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네. 구역 면적이 8.5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네. 페널티를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줄 거 아니에요. 네, 네. 기준을 이거 하면 몇 점 주는데 네. 거기에 감점 요소도 있거든요. 예. 감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구역이 크면 감점을 줘요. 어. 그 말은 구역이 작으면 네. 세대수는 작겠지만 네. 공급이 빨리 되겠죠. 세대수가 작으니까 그쵸. 의견도 더 적고. 적고 네. 토지 등 소유자도 적고 네. 그래서 이번 신통계획 작년에 선정된 거 보면 구역이 큰 애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아. 그래서 8.5만 아래면 페널티, 그러니까 감점 요인이 없었고 네. 8.5만이 넘어가는 제곱미터? 순간부터 8.5만 제곱미터가 네, 네.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대부분 21개 이번에 선정된 거 보면 네. 구역이 다 조금해요. 아. 그래서 사실 뉴타운이랑은 조금 옛날에 구세훈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네. 정비구역 지정할 때 진짜 크게 줬거든요. 예, 뭐 예. 우리 다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뉴타운 보세요. 뭐 노량진은 그럼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흑석 크잖아요. 예. 한남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머, 이번에는 요만하구나.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게 되는 거죠? 용산, 청파 2구역 뭐 이런 게. 수유나 쌍문 가면요 진짜 작아요. 저기 그 수유나 쌍문에 이번에 지정된 구역 가면 예. 그 구역 다 둘러보는데 예. 5분이면 돼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주겠다는 예. 거죠. 그 이견 토지등 소유자의 반대 없이 빨리빨리 행정 지원 통해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뭐 지난번 부룡님 나왔을 때 그 질문 있잖아요. 예.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흥부님 신통이 좋아요, 모아가 좋아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신통과 모아는 일장일단이 되게 극명한 게 예. 신속통합기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재개발이에요. 네.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사업시행가도 받고 관리처분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신속통합기획은 입주라는 꼬린 지점까지 갈 때 10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 대신에 행정 지원을 통해서 빨리 해주겠다라는 게 신통이고 모아는 여러 개의 가로주택을 모아서 마치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하는 프로젝트가 모아타운인데 네. 신통이 넘어야 될 허들이 10개라고 하면 모아는 5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나 추진이 설립 없이 바로 조합 설립하고 네.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을 합해서 네. 그냥 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놓고 보면은 모아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모아의 단점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가로주택 여러 개를 묶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A, B, C, D, E 블럭이 있을 거잖아요. 네. A 블럭에 조합장이 있고 조합원이 있고 B 블럭에 조합장이 있고 조합원이 있고 C 블럭에 조합장이 있고 조합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재개발은 조합장 한 명의 조합원이 있어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조합장들이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런 협의점을 찾는데 어렵겠어요. 내가 A 블럭의 조합장인데 뭔가 의견을 받아왔는데 A 블럭에 있는 조합원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 가서 도대체 뭐 얼마를 받아먹길래 그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아가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장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네. 신통이 좋다 모아가 좋다라고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사람들 공덕동도 있네. 공덕동 있어요. 효창공원 앞에. 뭐 또 말씀. 공덕동 아니에요. 얘기해주세요. 공덕 얘기해주세요. 공덕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애호개역이 있는데 이쪽 올라가는 길. 네, 공덕 되게 좋죠. 고바위가 좀 심하고요. 그런데 공덕이 이제 저렇게 구역 지정은 됐지만 저 공덕 사업지 위쪽에 가면 가로주택 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주택 하는 곳을 지금 공덕 신통기획 사업지에 편입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 좀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저거 너희들이 알아서야 이랬단 말이에요. 저거 지금 마포구청에서 되게 나서가지고 잘 이끌어 보려고 되게 애 많이 쓰고 있어요. 옛날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주 작아가지고 저는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신통기획이 작다 그러길래 뭔가 주상복합 한 동 올라가는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뭐 한 50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 단지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는 더 커요. 아, 그거보다 더 크다. 뭐 1800세대, 1000세대 이상까지도. 2000세대까지 나오는 사업장이 있죠. 그러니까 단지가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네요. 하나죠. 하나 단지. 하나 단지.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단지 하나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보면은 이게 불광동 이런 데인데도 또 여기가 북한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이 정도 사이즈인데 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불광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네. 여기는 그 대신 뭐 W 역세권이고 바로 건너편이 불광 5구역이 네.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여기 쌍문. 쌍문동. 네, 여기는 쌍문동은 굉장히- 여기 백조 아파트. 여기는 실제 가봐도 네.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작아서. 수유동 여기도 되게 작고요. 네. 요거는 좀 시장 끼고 있어요. 어. 제가 웬만한 데는 다 가봐서. 하월곡 여기는 여기는 단독 좀큰 가구가 거 아니에요, 많아요. 여기는? 큰데 예. 초기 재개발은 사실 조그만 물건을 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독 다가구가 많아요. 예. 공동주택이 굉장히 적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는 실제 물건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어. 큰 물건들이 많아요. 지분 큰 것, 예. 단독 다가구 지분 큰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면목 여기는 원래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다가 네. 신속통합기 공모를 하면서 선정이 된 구역이거든요. 여기 추진 주체가 되게 잘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면목동 사셨나 보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면목 청량리.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사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구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염리5도 있어요? 염리5? 염리호는 신속통합이 아니고요. 네. 저기는 아마 민간 재개발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곳이고. 염리5가 입지가 대박이던데. 엄청 좋죠. 네. 끝내주셔야 됩니다. 염리호가 여기가 좀 신축이 많아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데 여기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했나 한 걸로 여기가 알고 행위 제한 있는데. 걸렸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전 했고 네. 행위 제한이 걸렸다는 얘기는 자치구에서 여기를 재개발을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 여기, 거예요. 여기. 네. 쪼개기 못하려고 여기잖아요. 네, 행위 제한 거니까. 네. 네. 저 여기서 사업했었거든요. 워낙 좋은 곳이. 축산농협 건물에서. 그래요? 네, 여기서. 염리호 좋죠.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들어갈 때 그거 썼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그냥 나간다. 말없이 나간다. 이거 처음에 상가 들어갈 때 맞아요. 네, 협조할 때. 네, 그거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걸 좀 알게 됐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규모도 적고 조합원 숫자도 적고 네. 그래서 거기다 행정 지원도 많고 이러니까 속도가 확실히 빠를 거다. 네, 저는 빠르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들어갔다가 지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사업 시행되면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신통기획이? 네, 모든 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돼요. 단 예외는 있어요.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면 네. 세 끼고 살 수 있어요.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면은 세를 끼고 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입주권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나오죠. 그 나오고. 권리산 뭐 쪼개기만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권리 산정되고 나서 지어진 게 아니면 네. 준공인한 게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1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들어가 실거주 해야 된다. 네, 실거주 큰 거는. 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새끼고 사는 그러면 아까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신통에 새끼고 사는 경우에 그게 가능하겠네요. 근데 실제 18제곱미터는 전세 끼고 사면 내가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수요가 몰릴 거잖아요. 네. 여기는 거의 구역 지정이 다 된다고 보니까 네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세요. 오히려 작은 게 너무 네, 세구나. 그래서 투자 가치가 대체적으로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런 또 이렇게 좀 그럼 실거주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게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네. 지방의 주택을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데 내가 지방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 내가 신축을 원한다 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맞는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전입만 넣어놓고 실제 살지 않다가 약간 그것도 이제 좀 전략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어차피 저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재개발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아예 이제 공실로 두고요. 전입을 그렇게 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입을 하고 네. 대신 월세를 하는데 보증금을 굉장히 받지 않고 안쪽에 네네. 간 다음에 예. 이제 어떤 신고를 안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실무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이제 네네. 신속통합기획 지방에 그 강의하러 갔다가 네. 만약에 내가 주소만 옮기고 공실로 놓으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공실로 놔버리면 수도세, 전기세가 안 나오잖아요. 아. 아니 뭐 실거주 한다고 하는데 전기세 빵원, 수도세 빵원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피해가는 전략이 되게 많은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뭘 고민할 게 있어요. 네. 어항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럼 어항 갖다 놓으면 물고기 안 키우더라도 네. 전기세, 수도세가 계속 부과가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도. 세상에. 투자자들의 이 마인드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실거주 조사 이런 거 나오죠. 실거주 조사 나오더라고요. 예. 나와요. 저도 실거주 조사 나오더라고요. 있어 보니까 네. 그 뭐야 저기 통장님인가 반장님인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실거주 뭐 조사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하고 하더라고요. 네. 예. 나와요. 그렇습니다.